대한민국에는 어떤 땅이든지 지목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땅이든지 다 있는 것이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지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얘기하자면 용도 지역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미래를 규정하는 것이고, 지목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써왔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지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대지고, 나무를 심어줬기 때문에 임야이기 때문에 지목은 과거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지목대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지목이 그렇게 결정된 거기 때문에 지목은 과거의 결정물이고, 용도 지역은 앞으로 그 땅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그는 미래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볼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것이 용도 지역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에요. 미래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이 지목을 보면 지목대로만 써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그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목의 29개의 지목 중에서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정해져 있는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이 정해진 지목은 예를 들자면 공원, 도로, 농지, 임야, 이런 것은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용도에 대한 법규를 따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야를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이나 도로는 공원에서 해지가 되든지 도로에서 폐도로가 되지 않으면 자기 개인 용도대로 들여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땅입니다. 지목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농지를 사서 내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면, 주택을 지면 대지가 되고, 그 대지를 다시 허물어서 창고를 지면 창고 용지가 되는 거고, 창고를 다시 허물어서 공장을 지면 공장 용지가 되고, 그 공장을 허물어서 다시 주유소를 짓는다면 주유소 용지가 되는 겁니다. 즉, 이 지목은 결과물입니다. 그 땅에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지고 나면은 지목이 그 지은 목적대로 변경이 되는 것이지 이 목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지다, 전답, 과설이다 할 때는 구입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야도 산지를 살 때는 산지를 전용할 때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지목에 의해서 특별법을 받는 것은 따로 있지만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은 그냥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사용하게끔 되면 불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목에 대해서 하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목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지목이 뭐죠? 대지로 되어 있고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 다시 말하면 미래의 가치는 용도 지역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이 땅은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건폐율과 용적률도 맞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인 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요 땅이 요 땅이죠. 요 땅이죠. 그러면 이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적되어 보시다시피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없죠. 그러면 건축법에 도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어떤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건축법상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을 시켜야지 건축허가가 나는 겁니다. 자, 다시 좀 보시죠. 내 땅에 건물을 지으려면은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그 건축법상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야지 그것이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내 땅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에서는 지목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면은 그건 뭐야? 건축법상 도로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도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로와 도로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다음 달에 강의할 것이 이 토지개발2가 끝나고 나면 도로에 대한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그때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했는데 통로가 있고 도로가 있다 그랬죠. 통로와 도로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허가를 한 게 통로는 아무 관계없이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그건 통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다닐 수 있는 건 통로입니다. 근데 도로는 그 중에서도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또 물론 있어도 건축법상 도로 인정이 되겠지만은 지적법에 의한 도로라고 해서 그걸 도로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도의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현황이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지 않고 4m가 안 된다면 그건 건축법에서 도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도로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는데 이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어떤다?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4조에 있는데 44조의 위에 1번을 보면 이 땅이 남의 땅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그랬는데 그 밑에 2호에 보게끔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남의 땅을 사용했는데도 건축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땅이 지금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로가 건물이 있고 여기 건물이 있죠. 여기 건물이 있을 때 1962년도에 건축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62년도에 건물이 생겼을 때는 항상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남의 땅인 경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건물이 지어졌죠. 그럼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현황도로가 있죠. 현황도로가 있죠. 이 현황도로를 사용승낙을 해줬으니까 이 건물이 지어졌겠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건물을 짓느라고 한 번 사용승낙 해준 건물은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조례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자 보면 여기도 집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보면 집이 있고 여기도 156번지에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뭐야? 여기 보면 여기 집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집이 있죠. 지목이 되시잖아요. 제가 이거를 다음 달에 건축법 시간에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156번지가 작년에 건축허가 났습니다. 건축물관리장을 보면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적법상 도로 없죠. 그럼 도로가 없는데 여기 뭐야? 건축허가 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왜 났냐? 이미 동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난 적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 걸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전이 있죠. 여기 전이 있죠. 여기도 전 있고 여기 전이 있죠. 전이 있죠. 전 있으면 여기는 건축허가 나냐? 건축허가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나느냐? 자 보십시오. 지목이 전부 다 29개가 있다 그랬죠. 네. 29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창고용지, 주유용지 5개는 이미 건물을 지었었기 때문에 개발행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개발행 허가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바로 건축가로 가면 됩니다. 근데 29개 중에서 나머지 5개 지목을 빼놓고 나면 24개가 남죠. 24개의 지목은 반드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는 따지기 전에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시의 조건이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남의 땅을 이용해서 배수구를 만들려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 조건에 있습니다. 근데 건축법에도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건축허가를 얻는다. 땅 사용승낙을 받아오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도로를 이어서 건축허가 받았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허가의 조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은 도로를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또 사용승낙을 받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지는 우리가 서류를 접수시키면 건축가로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건축법만 보고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안 내줄 것을 판단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전 있죠. 이 전은 우리 집은 개발행위 허가과로 먼저 가거든요. 개발행위 허가과에서 배수로, 하수도 사용승낙, 그다음에 도로 사용승낙을 먼저 받아와야지 그 다음에 그 서류가 건축가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건축가로 가기 전에 벌써 사용승낙을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가가 안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 나란히 붙어 있어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건축가가 나는 거고 그 옆에 전인 경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필요한 도로 조건이 여기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예. 하여튼 간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면 이것이 동도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쪽을 있는 게 또다시 사용승낙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는데 반대로 뭐도 있냐면은 건축법상 건축법이 1962년도에 만들어졌다 그랬죠. 예. 그럼 1962년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동네가 만들어졌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없을 때 만들어진 집이 있고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건축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끔 되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담당자들이 뭘로 하냐면 이럴 때는 마을 안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이 62년도에 생기기 전서부터 마을이 생겨서 남의 땅을 이어서 도로로 쓰고 있는 경우에는 마을 안길이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동네가 이루어져서 마을 안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말고 요 근래에 지어졌지만은 동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 난 적이 있는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이중으로 2번 받지 않는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도로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승낙을 해줄 때 돈을 다 받았잖아요. 받아놓고 그 옆집한테 또 받고 그 옆집한테 또 받고 그러면 그 도로 주인은 수십 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사회 논리상 맞지 않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집을 짓는 사람한테 한 번 받았으면은 그 도로를 인정했기 때문에 또다시 받지 사용승낙을 안 받고도 해주면 된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가 있을 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아까 얘기했죠 5개
대지, 공장용지, 창고용지, 학교용지, 주유소용지. 나머지 지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목은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해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내 땅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엔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법엔 도로가 아니라 무슨 법? 건축법에 의한 도로가 있어야 돼. 언제부터? 내 땅에서부터 도로법에 의한 도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요 땅이 있거든요. 요 땅이고 요 땅인데, 여기 보면 천으로 돼 있죠. 그리고 도로는 이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도로는 이건 뭐야? 도로법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내 땅이죠. 가운데에 하천이 가로질러 있죠. 가로질러 있어서 이걸 뭐 어떻게 보면 맹지인데, 여기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뭐가 있죠? 다리가 나져 있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 여기 도로법의 도로까지 다리를 놨죠. 그러니까 내 땅에서부터 다리를 놔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법의 도로하고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는 사람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라고 했는데 이 다리는 4m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왜 허가를 내줬냐? 막다른 골목길이 35m 미만의 경우에는 3m, 10m 미만의 경우에는 2m만 돼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리가 길이가 10m가 안 되면 2m의 도로 폭을 다리를 만들어서 해도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난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지목이 여기 보면 임야가 돼 있죠. 근데 임야인데 뭐가 있죠?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지목은 옛날서부터 나무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목입니다. 지목이에요. 임야인데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얘기는 용도 지역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면 이 땅도 임야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되겠죠.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데 앞에 도로도 있고 다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보존산지가 아니고 준보존산지죠. 그러니까 준보존산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지 산지 전용 부담금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건물이 이 임야에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는 건 용도 지역에 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가 뭐죠? 몇 종이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임야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세대도 지을 수 있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 지목이 임야라고 해서 못 짓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행위 허가는 받아야 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왜? 산지관리법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해 지목에 의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다 보니까. 그러면 보존산지는 규제가 있고 준보존산지는 규제가 없다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임야로 돼 있죠. 근데 여기 보게끔 되면 보존산지다 준보존산지다 안 나와 있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을 때 무슨 산지라 그랬죠? 준보존산지라 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것은 보존산지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규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존산지고 공익용 산지자 임업용 산지가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 받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지만 산지 전용 허가는 받아야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대체 산림 조성비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나머지는 지목이 대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목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목이 뭐죠? 창고용지죠. 자연녹지 지역이죠.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창고용지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땅을 내가 사갖고 허물고 창고를 또 질 수 있다 없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 지역이니까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물을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가 있는데, 네. 여기 보면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질 수 있는 거는 자연녹지 지역이라, 또
여기 보면 농업용 창고를 질 수가 있죠. 그럼 농업용 창고 가지고 다른 건 못 짓느냐? 이걸 허물고 농업용 창고, 농업인의 주택은 지어야 못 지어요? 질수 있죠. 농업용 주택 질 수 있어요. 농업인의 주택 질 수 있다. 그러면 농업인의 창고 이제 농업인을 짓는 공장 지을 못 지어요? 공장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창고 용지니까 창고만 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창고 용지니까 내가 허물고 창고를 다시 짓겠다. 창고를 농업용 창고만 질 수 있지 일반 창고를 못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보면 공장 용지죠. 네. 공장 용지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인데 농업진흥구역이죠.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지법을 적용받고 규제를 받는 땅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장 용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공장 용지면은 여기 공장 허물고 창고를 제일 못 져요. 농업용 창고 질 수 있죠. 또 농민의 주택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 농림지역의 공장 용지라고 해서 공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다시 짓는다면 농업용 공장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일반 공장은 못 짓죠. 그렇지만 이걸 허물고 농업인의 주택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농업인의 창고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목이 뭐죠? 묘지. 묘지입니다. 묘지. 근데 뭐예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그러면 여기에 만약의 경우에 여의 땅을 가봤는데 지금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져져 있죠. 집이 져져 있기 때문에 여기 뭐야 묘지라고 하더라도 다른 지목과 관계없이 용도 지역에, 그러니까 묘지는 특별법 적용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일종 일반 주거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 묘지라는 얘기는 옛날에 산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근데 가서 봤더니 여기 묘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는데 여기에 보게끔 내가 가서 봤더니 산소가 있더라. 산소가 있더라. 그러면 여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내가 여기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건물 건축가 나요 안 나요? 산소를 옮기고 나야 돼.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현황이 산소가 있게끔 되면 산소가 당신이 산소 주인하고 해서 산소를 없애십시오 하고 나면 현 담당 공무원이 산소가 없는 걸 보고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말씀 들으면 여기 보면 뭐 물이 흐른다든가 뭐 다른 건물이 있다든가 했을 때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목에 묘지라고 하더라도 묘지에 대해서 지목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현황이 묘지가 아니라고 할 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그냥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물을 지은 걸 가지고 건축물 관리자를 가서 지적과에서 내가 건물 지었습니다 하면은 지목을 대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농림지역이죠. 네. 자연 취락지구죠. 그다음에 여기 뭐죠? 임야로 돼 있죠. 임야고 농림지역이고 자연 취락지구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는 건축허가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용도지구에 맞는 건축법은 농림지역에 맞는 게 허가가 나요? 여기 보면 자연 취락지구로 돼 있죠. 그러면 임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지을 수 있냐는 농림지역의 자연 취락지구죠. 자연 취락지구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종류의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임야에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임야다 보니까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그러면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을 적용을 받느냐 자연 취락지구를 적용받는데 자연 취락지구 적용을 받아갖고 건축물 건축허가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보면 도로가 없죠. 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도로가 없고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도로 사용수당 받아오라고 그러고 배수로 사용수당 받아오라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를 받을 때 여기 취락지구라고 하더라도 도로가 없다 그러면 개발의 허가에서 안 내준다 이런 얘기. 그럼 만약에 그 농업진흥구역이랑 그 자연취약지구랑 같이 겹쳐 나올 수도 있어요, 교수님? 네? 농업진흥구역이랑 자연취약지구랑 같이 나올 수도 있나요? 진흥구역에서 취약지구는 안 나오고 농림지역에서는 취약지구는 나오죠. 자, 이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여기 보면 종구용지로 돼 있죠. 예. 계획관리 지역이죠. 주거개발진흥구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죠.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반시설을 개발업자가 만들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용도지역을 하나를 상향시켜주기도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상향시켜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그 필요한 거를 기반시설이 필요한 땅을 기부 체납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좁다 그러면 도로를 넓혀주고 거기에 집이 들어서다 보니까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학교 용지도 기부 체납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사는 곳이 들어다 보니까 공원도 필요하다면 공원도 기부 체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지목이 결정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종교용지로 됐는데 종교용지가 아니고 공원일 수도 있고 학교용지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 학교용지로 어쨌든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됐을 때는 지목이 된 건 무조건 이거는 지목대로만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창고용지, 창고만 지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종교용지, 종교용 건물만 지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교회 하나 세우고 옆에 뭐 이렇게 상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다가 네. 건축허가를 받을 때 네. 교육관 아니 교회가 예. 교회가 아니라 뭐 다시 말하면 5층짜리든지 3층짜리든지 뭐야 용도 지역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놓고 네. 맨 위에는 교회 그 밑에는 교육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허가를 해도 되는 거죠. 종교용 건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 이런 얘기. 제 얘기는 지구단위 계획의 여태까지는 지목은 과거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목은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을 개발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의 가치를 결정한 지목인 경우에는 못 바꾼다. 여기가 광화문입니다. 이순신 동상 앞에 있고 여기 있는 이 땅인데 여기도 보면 지목이 뭘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일반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이면 뭘로 돼 있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로 지목이 도로인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받는 땅이라고 그랬죠. 네. 도로. 그러니까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도로법의 도로는 도로를 폐도로로 쓴다고 해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대해서 지어지기 전까지는 도로 외로는 쓰지를 못합니다. 이건 도로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어디나 여의도에 옛날에 5.16 광장이라고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5.16 광장을 없애버리고 지금 뭘로 만들었어요? 공원으로 만들어놨죠 이렇게. 공원으로. 그러니까 공원도 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시 지역의 자연 녹지 지역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여의도의 이 땅은 공원인 것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지목에 의한 특별법, 공원, 도로, 농지, 임양. 이것은 공원의 지금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지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에 여기다 이런 걸 지으라고 계획을 잡아갖고 만드는 지목이라는 얘기거든요. 미래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이 땅도
못 바꾸는데 농지는 농지 전용화하는 거고 산지는 산지 전용화하는 건데 공원이나 도로는 반드시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원에서 해제되든지 도로에서 해제돼서 폐도로가 되든지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농지는 농지 전용하게끔 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죠. 이나도 준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대체 산림 조성비를 내고 농지 전용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도로나 공원은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거는 나머지 지명은 지구 단위 계획인 경우에는 지목대로 써이는 못 쓴다. 나머지 다른 지목은 내가 그런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나면 지목이 그 목적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용도 지역이 이렇게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한강 가운데가 있죠. 대한민국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은 다 있습니다. 강 바닥도 가운데 뭐예요? 자연 녹지 지역이죠. 근데 지목이 하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에 여기 한강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건축가 나냐 안 나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만약에 지목이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인 경우는 건축허가 납니다. 그런데 물이 흐르고 있으면 건축허가 안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십몇 년 전에 그 태풍 매미가 왔다 갔죠. 네. 강원도가 동해시 삼척 뭐 이쪽이 아주 작살을 났는데 그때 가서 보면은 하천이 있던 것이 하천이 없어졌고 거기 뭐 흙이 다 쌓였고 그 옆에 있던 저기 뭐 지목이 대지 있는 데로 어땠나 하천이 글로 옮겨졌어 물살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떠내려가고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목이 원래 물이 흐르던 하천인데 지금 흙이 쌓여가지고 물이 안 흐르죠. 그럼 지목이 하천이라고 또 물이 흐르지 않은 거기 건축허가 납니다. 근데 지목이 대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쓸려 나가고 물이 흐르고 있죠. 현황이 물이 흐르고 있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목이 산소로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산소가 있으면 건축허가 안 나주는 거고 산소가 없이 그냥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현황이 돼 있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목도 봐야 되고 용도 지역도 봐야 되고 현황도 다 봐야 되고 세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지 지목이 이래서 안 된다 현황이 이래서 안 된다 뭐 그렇게 OX 논리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봐야 되는데 현황도 봐야 되고 용도 지역도 보고 지목도 특별법을 적용받는 지목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지목인지 이런 걸 다 보고 결정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지목에 보면 지목이 지금 뭐로 돼 있죠? 대로 돼 있죠. 대지인데 오남리 757번지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오남리 757번지죠. 7번지가 경매로 나올 때는 하천으로 나왔죠. 근데 하천인데 여기 보면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인데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하천에다 뭐 집을 지으니까 이것이 뭐야? 전부 다 뭘로 바뀌었어? 대지로 바뀐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에 있어서는 건축허가 났는데 어떻게 나느냐? 여기 보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질 수 있는 건물을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보면 여기도 한강이 흐르죠. 자연 녹지 지역이죠. 만약의 경우에 이게 만약의 경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물이 흐르지 않아서 육지가 돼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됐다. 그럼 어떤 건물을 짓느냐? 자연 녹지 지역에서 질 수 있는 건물을 어디다 질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